임신하면 여자만 힘들다. 제가 임신 기간 중에 정말 후회했던 거를 배가 무거우니까 허리도 아프고 임신 기간 통틀어서 가장 저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준 암만치 판정을 받고 나서 임신 시도를 하자. 17일 남았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한 지 5년이 안 되는 암 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암만치 판정을 받고 나서 임신 시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수술을 해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치료 기간을 좀 늦춰야 하잖아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암만치 판정을 받고 나서 산전 검사를 받고 그리고 임신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암만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를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반주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런데 반년 동안 금주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남편이 평일에도 퇴근을 하고 근처 호수공원을 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저도 그때 동안 같이 걸으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그런 운동들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식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어요. 암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잘은 모르지만 공부를 하면서 하나둘씩 생활 속에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꾸면서 좀 코팅팬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어프라이어도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버려서 올 스테인리스 에어프라이어로 변경을 시켜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뭐 스테인리스 밥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하게 플라스틱과 멀어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거는 임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임신을 하기 좋은 몸 상태, 그 말인 즉슨 좀 건강한 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기간을 반년 정도 가졌고, 제가 임신을 하기까지 임신 시도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임신을 위해서 여자가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는데, 첫 번째로는 두유였어요. 두유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이잖아요. 뭐 제가 원래 그렇게 두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두유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매일 한 팩씩 마셨습니다. 두유 중에서도 좀 골라서 드셔야 하는 게, 어떤 두유는 착상을 방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두유가 있어요. 좀 충격적이죠? 그런 두유들은 되도록 피해야 하잖아요. 찝찝하니까. 제가 마신 거는 약콩 두유입니다.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린 요거트예요.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자주 먹었어요. 그냥 요거트에 비해서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추차예요. 웃기긴 한데 제가 임신 시도를 한 때가 겨울쯤이었어요. 원래 저는 따뜻한 음료를 잘 마시지 않아요. 시원하게 아이스로 마시는 편인데, 그때 엄마 아빠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대추차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대추는 더더욱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청을 한 통을 싸주셨고 집에서 자주 마셔라 해가지고 가져왔죠. 근데 뭔가 어렴풋이 대추가 임신을 준비한 여성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디서 들은 잡지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죠. 대추차가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았고, 그래서 때마침 괜찮네 하고 좀 자주 대추차를 타 마셨어요. 확실히 좀 몸이 좀 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를 임신 시도를 하는 기간에 먹었던 음식이고, 임신 시도를 하기 전에 기간 동안에 그 몸을 만드는 것들과, 그리고 임신 시도를 하면서 부끄럽지만 착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은 것들이 이런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아기가 찾아오게 된 게 아닌가.
일단 초기에는 입덧이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입덧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기간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는 그냥 제가 비위상할 때 그 정도의 입덧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로워서 진짜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저와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정말 먼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울증에 걸릴 뻔한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길었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덧이 유전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저희 엄마는 입덧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완화시킬 수 있었던 음식은 의외로 햄버거였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막 음식 냄새만 맡고 단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햄버거는 잘 먹히더라고요. 햄버거 먹은 날은 속이 편하게 잠을 들 수 있었어요. 토마토의 그 약간 새콤한 맛이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초고추장의 새콤함은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었고 토마토의 새콤함은 가끔씩 생각이 나서 토마토 스프를 해먹는다던가 토마토 베이스의 스파게티를 해먹는다던가 햄버거 먹으면서 감자튀김 먹으면서 케찹을 듬뿍 찍어서 먹는다던가 그럴 때는 좀 속이 편했던 것 같아요. 또 저에게 힘을 주었던 건 그 기간에 남편이 참 많이 먹이고 웃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기가 움직이는 초음파 영상이나 사진이었어요. 형체도 아직 알 수 없는 시기잖아요. 뭔가 좀 강낭콩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한 그런 아기의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진짜 누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돌려보면서 그래 내가 좀 견뎌보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초기에 입덧만큼 힘든 게 있어요. 불안감이라는 녀석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일어나는 유산의 70%가 초기에 이루어진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기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이밍아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친구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걱정 섞인 말보다는 축하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겠다. 아무리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이 그렇게 산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여줄 뿐이지 그냥 임신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많이 축하를 해주는 게 훨씬 그 친구를 위한 그런 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중기에는 사실 딱히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점이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그 안정감 초기에 느꼈던 그 불안으로부터 약간 해방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중기에는 최대한 많이 즐기셔라. 그리고 후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금 숨차지 않나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숨이 한 70% 정도로만 쉬어질 거다. 그 정도로만 호흡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숨을 좀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이렇게 쉬어야 제가 산소를 공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배가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잘 때도 무겁고 걸을 때도 무겁고 앉을 때도 무겁고 잘 때 특히 이게 곤욕인 게 옆으로 자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똑바로 자면은 이 태반과 아기와 혈액과 양수의 무게가 막달쯤 되면 10kg에 달해요. 수박 한 통인 거죠. 수박 한 통을 배에 올리고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압박감이 들겠어요. 항상 이렇게 옆으로 자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자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몸살이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또 웃긴 거는 제가 옆으로 자면은 배가 눌리잖아요, 이쪽 배가. 그럼 아기가 그쪽을 발로 팍팍팍팍 찬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깰 정도로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뼈의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지금은 이제 낮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아침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몸 상태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겠다. 진짜 아침마다 너무 힘드시겠다. 할머니를 향한 공감 능력이 좀 키워지는 정말 그 막달의 몸의 컨디션은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다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있으면 아기를 만난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진짜 모든 임신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건 임신 초기고 가장 섬세하게 주변에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초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임신 기간 중에 정말 후회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체력을 좀 길러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면 좋았겠다. 내가 근육이 좀 단단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이 기간이 훨씬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훅이 들어가면 정말 체력이 급속도로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는 근육이 별로 없는 몸입니다. 태어나서 근육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근육 몇 그램이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근육이 정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버티는 힘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무거우니까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파요. 여기 근육이 뭐라고 하죠?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근육이 좀 잘 잡혀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제가 종이 인형처럼 배 나온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여기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임신 후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수영을 하려고 해도 필라테스를 하려고 해도 요가든 무슨 운동이든 원래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라면 그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라면 계속해도 되는데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운동을 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안 쓰던 감각을 쓰는 거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했던 운동이 걷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신을 지금 하시기 전이라면 어떤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몸의 감각과 근육들을 키워두시고 그 체력으로 그 근육으로 임신 후기까지 버티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부지런히 놀러 다녔다라는 점.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열심히 둘만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즐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 나온 사진을 많이 찍어놨던 거. 둘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출산을 해보고 둘째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처음 초산에 이 배가 나온 요 모습들이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들을 저는 정말 아낌없이 많이 사진을 찍어두고 아낌없이 영상을 찍어두면서 요 기간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임신 기간 동안 점점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내가 조금씩 후덕해지는 그 모습을 싫더라도 남겨놓으면은 되게 나중에 보면서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디카페인 커피인데, 사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디카페인 아닌 거. 그래서 저도 카페 가면은 그냥 마시고, 가끔씩 그냥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일반 커피를 마시긴 해요. 그래도 일상적으로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마셨던 커피거든요. 요거는 카페인이 99.9% 제거가 된 그런 디카페인 커피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임신했을 때 우유를 마시면 좋잖아요. 우유에다가 타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유에다가 이거 조금 타가지고 커피 우유처럼 마셨어요. 진짜 맛있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로 마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요거를 다 쓰고 요거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출산이 2주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튼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신선은 생겼어요. 근데 튼살은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추가로 용량 더 큰 거를 구비할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튼살 크림을 고르실 때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 튼살 붉은선 개선 기능성 크림, 이 문구가 꼭 있는 걸로 고르셔야 합니다. 이 문구는 아무 제품이나 쓸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진짜로 튼살과 붉은선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인정을 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요즘은 튼살 크림이라고 팔면서 이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공공연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꼭 이 문구가 있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매일 남편이 매일 밤 에스테틱을 열어서 이걸로 막 튼살 크림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죠. 그렇게 좀 자주 발라야 하는 것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바르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품은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팬티입니다.
임신 중기부터 착용을 하기 시작한 팬티인데 임산부 팬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팬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밑에 라인에서 이렇게 좀 V자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V자로 커팅이 된 형태로 선택을 했거든요. 라지 사이즈로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좀 큰가 싶었는데 라지 사이즈로 사길 너무 잘한 게 중기에도 편하게 착용이 되고 후기가 된 지금도 사이즈가 적절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제가 팬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제품 팬티를 정말 꼭 중기부터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친구가 임신을 하면은 이 제품을 선물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완전 진짜 그냥 임신 기간 통틀어서 가장 꿀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장 저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준 그 속옷에 압박감 없이 편하고 그리고 중기에 사면은 후기까지 아주 뻥을 뽑고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맘스홀릭 베이비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예요. 임신 주차별로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은 36주이기 때문에 36주, 39주에 해당하는 게시판에 들어와 있죠. 이게 초산이다 보니까 그 주차별로 생기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뭐 밑빠짐 증상이 느껴지는 것 같지? 원래 이런 건가? 이거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 때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같은 주차의 분들이 남기시는 글을 보면은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차의 분들이 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혹은 경산모이신 분들이 남겨놓은 댓글을 보고 아, 별거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가장 위로를 받았던 시기가 입덧 기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보면 다들 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이 음식 먹었더니 좀 괜찮았어요 라는 그런 후기 보면은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저도 시도하게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남은 D-Day를 보여주는 앱이 있어요. 280days 이 친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림이 귀엽고 이걸 누를 때마다 아기가 메시지를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애기랑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애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포근해졌던 적이 많습니다. 베이비빌리도 있고 마미톡이라는 것도 있고 D-Day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280days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혀있는 그 임신 주수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흔히들 많이 임신하면 사는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그것보다 이 앱에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앱은 10달 후에라는 앱이에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중기 때부터 가면은 아기의 머리 둘레, 다리 길이, 복부 둘레, 키 이런 것들을 재서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그거를 수치를 기록해서 넣으면은 아, 우리 아기가 전체 100 중에 몇 번째의 발달이구나 혹은 뭐 다리 길이가 이 정도구나 머리 둘레가 좀 크구나 작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 태어나고 나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데 산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초음파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인 수치로라도 아기를 상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아기를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병원만 갔다 오면 이 10달 후에 앱에다가 수치 입력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기는 딸내미인데 배둘레가 너무 커가지고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을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임신하면 여자만 손해다. 여자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임신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에 그 한 10달 남짓의 시간을 보낸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결코 여자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중기, 후기 각 그 시기마다 산모들이 힘들어하는 요인이 되게 다 다른데 그때마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는 남편이 그 격변하는 임신 호르몬도 남편이 다 받아줘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것도 다 남편이 해야 되고 옆에서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을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수행을 해줬어요. 제가 특히 조금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초기 때 입덧을 할 때 냉장고를 열기도 싫고 그냥 주방 자체를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 기간에 좀 퇴근을 좀 빨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 뭐 먹고 싶은지 뭐 사오거나 와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끼니를 좀 챙겨주고, 후기인 지금은 제가 약간 이렇게 여기저기 고장난 곳이 많다 보니까 제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앉아서 말로 하고 남편은 계속 여기저기 막 동분서주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임신기를 보냈죠. 옆에 있는 남편의 고생도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변화는 저만 겪으니까 그거에서 억울한 면은 있기는 해요. 출산하고 나면은 몸이 회복이 돼도 원래 몸에 한 70%, 80%밖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 30%는 내가 노화를 하거나 신체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각오가 서로 많이 되어 있어야겠구나, 서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달의 임신기를 잘 보낸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아기를 만나면서 더 힘들어질 일상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비싼 선물을 하나씩 주고받았고요. 물론 제가 더 비싼 걸로 사긴 했지만 그러면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막달 임산부의 임신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나눴던 저의 소회들 그리고 저의 꿀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임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영상을 통해 담지 못했는데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정보를 남겨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